안녕하십니까? 대치맘 잉글리시 배수루입니다. 자, 오늘은 분사구문에 관해서 완벽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동안 은평 뉴타운 근처에 영어학원을 개원하느라 게시물을 자주 올리지 못했는데요. 앞으로는 좀 더 부지런히 자료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사구문에 관련해서 무슨 얘기가 나올 때에는 여기 나와 있는 4가지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으면 얼마든지 여유 있게 문맥에 맞게 대처할 수 있을 겁니다. 1번, 2번, 3번, 4번 그 중요도의 비중이 같은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1번, 2번이 8, 90%를 차지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3번과 4번은 거기에다가 약간의 팁을 더하는 정도니까 1번, 2번 설명할 때만 이해하면 사실상 어느 정도 완성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보면 능동이냐 수동이냐, 즉 주절의 주어와 능동관계냐 수동관계냐에 따라서 능동관계일 때는 현재 분사로 시작하는 분사구문이 되고요. 수동의 관계일 때는 과거 분사로 시작하는 분사구문이 된다는 거. 요게 요령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예문에서도 working으로 시작하는 현재 분사로 시작되는 문장이 있고요. 요 밑에 보면은 과거 분사로 시작되는 예문을 제가 들었죠. 그 이유가 바로 처음에 얘기했던 주절의 주어와 능동의 관계면 현재 분사, 수동의 관계면 과거 분사로 시작한다는 이 원리에 맞춰서 문장을 예문으로 든 겁니다. 자, 원래의 문장은 요거죠. When he walked along the street, 그가 길을 따라서 걷고 있었을 때 그는 탐을 만났다. 자, 요게 이제 원래 문법 책에서는 어떤 식으로 접근하냐 하면은 아주 기본적인 스텝으로서 1번, 문맥으로 얼마든지 연상할 수 있으니까 접속사 없애고 2번, 이 종속절의 주어, 즉 분사구문으로 바꿔야 되는 요 종속절 내용의 주어가 주절의 주어와 지금처럼 일치하면 없애고요. 만약에 주절의 주어와 일치하지 않으면 얘를 이 형태 그대로 남겨둬야 되겠죠. 지우면 안 돼요. 그때의 이 형태 그대로 남겨둔다는 얘기는 지금 주어 자리에서 쓰였으니까 주격의 형태로 그대로 남아있겠죠. 이게 뭐를 의미하겠어요? 나중에 분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앞에 주격의 형태로 남는다라는 말과 연결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3번 단계에서 동사를 현재 분사로 바꾸는 게 기본적인 스텝이에요. 바꾸면 working으로 시작되는 현재 분사로 시작되는 분사구문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겠죠. 자, 밑에 있는 문장 볼까요? 밑에 있는 문장 보면 As this novel is written in Korean, 자, 이 소설이 한국어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문맥을 보면 여기서의 as는 뭐뭐이기 때문에 한국어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유를 나타내는 뜻인 것 같죠? 자, it is easy to read. 읽기가 쉽다라는 이 문장에서 문맥으로 연상할 수 있는 접속사 없애고요. 자, 그리고 나서 종속절의 주어가 this novel인데 주절의 주어인 it과 같은 대상이죠. 같은 대상이니까 없애는 것까진 좋은데 없애는 순간 얘를 없애놓고 얘를 그대로 두면 이 it이라는 게 this novel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정보가 구체적이었던 정보가 하나가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이때는 이 it을 this novel로 바꿔주는 sense. 분사구문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this novel이 없어지면서 주절의 주어와 일치하니까 it이 뭐냐? 이 사라졌던 this novel을 이 자리에 집어넣으면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건 간단한 언어적 센스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동사를 현재 분사로 쓰게 되면 이 it을 현재 분사로 쓰면 being이죠. 그래서 being written in Korean 이런 형태가 남는데요. 분사구문으로 바꿨을 때 지금처럼 제일 앞에 being이나 지금처럼 being이나 또는 having been의 형태가 만들어질 때는
써도 괜찮지만, 강조하고 싶을 땐 써도 괜찮겠지만, 대부분은 being이나 having been의 형태일 때는 생략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동의 관계일 때는 자연스럽게 과거분사로 시작하는 분사구문이 될 수밖에 없겠죠. 어떤 얘기인지 알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분사구문의 시제라고 했어요. 이 분사구문의 시제라는 것은 고정되어 있는 fixed tense가 아니에요. 고정되어 있는 시제가 아니라 상대적인 시제입니다. 자, 분사구문의 요 내용에 해당되는 시제가 주절의 시제와 일치하냐, 일치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분사구문의 내용의 시제가 주절 시제와 일치한다면 어떤 형태로? 현재 분사 ing 형태로, 만약에 일치하지 않는다면 한 시제 이전의 시제의 내용을 담고 있다. 주절보다 한 시제 이전 시제의 내용이다 라고 할 때는 having pp 형태로. 자, 그래서 여기다 그대로 표현하면은 같은 시제일 때는 현재 분사 living, 동사 원형 뒤에 ing 붙이는 형태죠. 자, having finished 할 때도 이 having도 현재 분사 아니냐.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동사 원형 뒤에 ing 형태 붙이는 게 아니라 having pp 형태로서 좀 더 복잡해지죠. 그래서 요거를 단순 시제, 얘를 완료 시제, 단순 시제, 완료 시제 형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형태의 명칭은 됐어요. 자연스럽게 저절로 나중에 암기가 될 테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만 학생분들이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주절 시제와 일치하면 동사 원형 뒤에 ing 붙이는 단순 시제의 형태인 living으로 시작되고요. 요 밑에 있는 문장 보면 숙제를 끝마친 시제가 내가 할 게 없는 시제와 비교되었을 때 어때요? 한 시제 이전 시제니까 무슨 형태로? having pp 형태로 쓴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1번과 2번을 합해 볼까요?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면 자, 주절의 주어와 비교했을 때 능동의 행위일 때는 현재 분사로 시작하고 수동의 행위일 때는, 수동의 관계일 때는 과거 분사로 시작한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ing 형태, 그냥 단순하게 동사원형 뒤에 ing 형태 붙이는 단순 시제의 분사구문이 있고요. 좀 더 복잡하게 having pp 형태로 쓰는 분사구문의 이 복잡한 형태의 시제, 이거를 완료 시제라고 하는데 단순 시제, 완료 시제. 명칭은 됐다 그랬어요. 주절 시제보다 한 시제 이전 시제의 내용일 때는 having pp 형태로 시작하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활용할 수 있으면 됩니다. 아까 같이 똑같이 적용을 하면 원래의 문장을 연상해 볼까요? 이 내용 보시면 알겠지만 living in 부산, 부산에서 살고 있다. rarely는 무슨 뜻이에요? rarely는 거의 뭐뭐하지 않는다. He rarely eats fish. 그는 생선을 거의 먹지 않는다. 그러면 부산에서 살고 있다. 그는 거의 생선을 먹지 않는다. 문맥 전개가 어떻습니까? 앞뒤 문맥을 보면 뭔가가 살짝 불편하죠. 해안가 도시에 살고 있으면 생선도 많이 먹고 특히 회 잘 먹고 이렇지 않나? 라는 일반적인 예상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는 부산에 살고 있지만 생선을 거의 먹지 않는다. 이런 식의 문맥 전개이기 때문에 생략된 접속사가 뭐라는 거를 쉽게 알 수 있어요. 생략된 접속사가 문맥을 보니까 though겠구나. 그래서 제일 먼저 문맥으로 연상할 수 있는 접속사 though를 없애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떠올리냐? 못 떠올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냐? 자, 못 떠올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는 접속사 though가 있어야 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 living in 부산 앞에다가 though living in 부산 이런 형태로 분사구문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접속사를 그대로 강조하기 위해 살려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머지 내용을 보시면 합하면 아까 얘기했죠? 그는 부산에서 살고 있지만 생선을 거의 먹지 않습니다. 생선을 거의 먹지 않는 시제, 무슨 시제예요? 생선을 거의 먹지 않는 시제, 현재 시제죠. 부산에 살고 있는 시제, 역시 현재 시제죠. 같은 시제니까 분사구문이 ing 형태, 동사원형 뒤에 ing 형태 붙이는 단순 시제의 형태로 분사구문이 만들어지고요. 밑에 거 보면 Since I finished my homework, I have nothing to do.
여기서의 since는 문맥을 보면 뭐뭐이기 때문에 이유를 나타내고 있지요. 내 숙제를 끝마쳤기 때문에. 끝마친 시제가 언제예요? 끝마친 시제가 과거죠. 그런데 나는 할 게 없다. 할 게 없는 시제는 현재 시제죠. 어때요? 분사구문으로 바꾸는 이 종속절의 내용이 한 시제 이전 시제죠. 이럴 때는 분사구문이 뭐로 시작한다? 이럴 때는 having P 형태로 시작한다 그 얘기예요. 됐죠? 다시 한번 앞에 볼까요? 자, 능동의 관계일 때는 현재 분사, 수동의 관계일 때는 과거 분사로 시작하고 시제를 나타낼 때도 주절의 시제와 일치하는 내용이면 단순 시제 형태인 동사 원형 뒤에 ing 붙이는 형태. 만약에 주절 시제보다 한 시제 이전 시제의 내용을 담고 한 시제 이전 시제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 그럴 때는 having P 형태로 분사구문이 시작된다.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추가적인 팁이에요. 아까 얘기했었죠? 자, 분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다를 때, 주절의 주어와 다를 때는 어떻게 하냐? 원래의 문장을 떠올리시는 게 좋아요. As the weather was fine. 날씨가 좋았대요. 자, 여기서의 as는 뭐뭐이기 때문에, 날씨가 좋았기 때문에 우리가 외출했겠죠. 자, 날씨가 좋았던 시제는 과거고요. 그렇죠? 우리가 외출한 시제도 과거죠. 같은 시제입니다. 같은 시제니까 일단 동사 원형 뒤에 ing 형태 붙이는 분사구문이 만들어지는데 제일 먼저 문맥으로 연상할 수 있는 접속사 없애고 문제가 그 다음이죠. The weather이라는 이 종속절의 주어는 주절의 주어인 we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다를 때는 없애지 않고 그대로 남겨둡니다. 어떤 형태로 남겨두겠어요? 지금 써있는 이 형태 그대로, 즉 주어 자리에서 쓰이는 형태를 주격 형태라고 하죠. 주격 형태 그대로 남아있고 그리고 나서 뒤에 있는 3번 단계에서 was를 현재 분사로 바꾸니까 being이 되겠죠.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3번 단계에서 결과물이 지금처럼 being이거나 having been의 형태일 땐 써도 괜찮고요. 강조하기 위해서 써도 괜찮고요. 그리고 생략해도 괜찮다라고 얘기했었죠. 여기서는 생략 안 하고 그냥 썼네요. 여기서는 쓴 이유는요. 이게 분사구문이다. The weather fine 보다는 the weather being fine 이라고 쓰는 게 좀 더 이게 분사구문이라는 것을 상대편에게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으니까 being을 살려두는 센스를 구사했네요. 자, 의미상의 주어가 어때요? 주절의 주어와 다른 경우에는 분사 앞에 무슨 형태로? 주격의 형태로 남겨둬야 된다라는 거. 자, 또 하나 볼까요? 4번 부정어의 경우에는 분사구문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부정어가 그 위치가 어디로 정해지냐라는 얘기인데요. 사실 그냥 분사 앞에 not을 붙이면 된다. 분사 앞에 never 붙이면 된다. 이렇게 쉽게 끝날 수도 있는데 조금 정교한 어떤 이해를 추구하는 그런 학생들 사실은 제가 지금 설명하고 싶은 대목들이 제가 학생 때 묻고 싶었는데 물어도 선생님도 잘 모르시거나 아니면은 알아도 별로 이렇게 내가 활용할 만한 내용은 아닌 실용성은 떨어지는 내용이긴 해요. 그래도 혹시 정교한 이해를 원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설명을 굳이 해본다면 일단 원래의 문장을 먼저 떠올려 보세요. He didn't know the truth. 그는 진실을 알지 못했다. 여기서의 as는 문맥상 뭐뭐이기 때문에라는 뜻인 것 같죠? 진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어떤 실수를 했어요. 자세하게 얘기는 안 했네요. 자, 그럴 때 문맥으로 연상할 수 있는 접속사 없애고요. 동일한 주어, 주절의 주어와 일치하니까 없앴죠. 그리고 나서 didn't know인데요. 일단 동사를 ing 형태로 바꿔야 되니까 know는 뭐가 된다? knowing 이 되겠죠. 그럼 앞에 있는 didn't는 어떻게 처리하냐? not이라고 하는 것은요. not이라고 하는 것은 부사예요.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사고요. 장식물이고요. did not 할 때의 did라고 하는 게 요게 관건이죠. 저 did라고 하는 것은 지금 동사가 know이기 때문에 did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문장을 만들 때, 부정문을 만들 때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 잠깐 등장한 동사를 도와주기 위해, 부정문을 만들기 위해서, 동사를 도와주기 위해서 잠깐 등장한 애입니다. 문장을 만들 때. 근데 지금 분사구문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문장의 형태가 분사를 활용한 단축구문의 형태로 바뀌고 있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퇴장하는 겁니다. 도태하는 거예요. 문장의 형태를 만들 때는, 부정문 만들 때 동사의 부정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도와주는 애가 있어야죠. 그래서 didn't know 이런 식으로 did not know, 이때의 did는 했다는 뜻이 아니라 이때는 부정문을 만들기 위한 도움의 역할로서 조동사로서의 did예요. 문장을 만들 때. 분사구문은 문장이 아니죠. 원래 있던 문장을 단축시키는 과정에서 이제는 더 이상 이 조동사의 역할이 필요가 없으니까 사라지는 거다. 여튼 결과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분사 앞에 부정어가 위치하게 되네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not knowing the truth. 언뜻 느끼기엔 약간 좀 어색한데? 그렇지 않아요. 자꾸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형태가 이해가 될 겁니다. 다들 이해되셨나요? 자, 오늘은 분사구문에 관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4가지를 설명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